안녕하세요. 부동산 서베이 이영리입니다. 네, 또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이 되는데요. 올해도 모두 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새해가 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시장 예상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작년 뭐 부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뭐 역대 최고 거래량이 이제 11월 달에 나타나면서 미쳤다 미쳤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는데, 그만큼 이제 집값이 지난해에는 이제 많이 오른 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지난 해를 돌이켜 보면은 그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그 속에 있을 때는 막 이제 끝없이 막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이제 들 수밖에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서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가격이 다 오르는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시간 순서상으로는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가격 상승세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취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이 가격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이전에 이제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해서 한 단계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된 가격 수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어떠한 형태로 가격이 움직였는지, 무엇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부산의 이제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은요. 지금 일단 부동산 1사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일반 아파트하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하고 구분을 했을 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8%가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시점이 언제부터냐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부산의 이제 집값은 2019년 11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된 이후부터 가격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이제 2019년 11월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이 기준으로 해서 일반 아파트는 15.8%가 올랐고요. 재건축 아파트는 6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뭐 한 4배 정도 올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수영구입니다. 31%가 올랐고, 그 다음이 이제 해운대구도 29%, 다음이 동래구 16%, 남구 16%, 연제구 13%, 부산 진구. 이렇게 해서, 금정구가 이제 한 8% 정도의 이제 가격 상승률을 보이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이번에도 역시나 동부 상권의 가격 상승이 이제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부 상권이 이제 뭐 연말 정도 돼서 반짝 이렇게 이제 오르기는 했는데, 좀 오르려고 하는데, 바로 정부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동부 상권이 여전히 이제 강세였고, 거기에 비해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가 83%, 그리고 수영구가 79%, 해운대구도 81%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동부 상권이 일반 아파트도 많이 올랐는데, 동부 상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는 뭐 역시나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는 뭐 상당히 이제 낡아서 거주하기가 이제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연식이 오래됐지만,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뭐 어느 지역보다도 뭐 가격이 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수영구라든지 해운대구 일반 아파트가 이제 30% 정도 올랐는데요. 이거는 뭐 평균이니까 이 입지가 좋은 뭐 이제 아파트라든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50% 정도 올랐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 한 3억에서 4억 정도 전용 84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상위 비치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평형도 뭐 한 6억 정도, 그리고 큰 평형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 한 10억 정도까지도 이렇게 이제 오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부터 해갖고 진짜 뭐 1년 만에 이제 거의 이 가격이 움직이는 패턴이 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이에 대한 반발 심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부터 해가지고 항상 이제 시장 상황을 이렇게 이제 뭐 체크를 하고 뭐 돌이켜보고 이렇게 하면 많이 오른 게 또 많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올해 뭐 내후년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은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폭이 가장 크지만 결국은 떨어질 때도 가장 많이 떨어진다는 점은 이걸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많이 올랐는데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사시면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해서 월별 이제 가격 변동률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2019년 11월 달에 해수동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뭐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난리 났었죠.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같은 경우는 뭐 단기간에 한 달 만에 뭐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는 갑자기 이제 튀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11월 달, 12월 달에 이렇게 급격하게 나타났었는데요. 이게 나타난 이유는 사실 명확했죠. 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기 이전까지 부산의 집값은 2년 동안 계속 하락했었습니다. 뭐 크게 하락은 아니었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었고 그 사이에 서울은 이제 또 계속 올랐고 대구도 많이 올랐고 대전도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 영향으로 상당히 가격이 낮은 메리트가 높았었다. 그래서 그게 일시적으로 반영이 됐었던 게 2019년 11월, 12월 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가격이 또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또 벌어지다 보니까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관망세를 보이던 기간이 이제 2020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랐던 가격이 이제 살짝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찰나였는데 이게 이제 2월 달에 코로나19가 뭐 팬데믹 수준으로까지 이제 확산이 되면서 3월달, 4월달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소비가 안 되고 수출이 안 되고 경제가 위축이 되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산이 이제 되는 시기였었는데 그에 비해서 집값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4월달, 뭐 5월달까지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이제 이 코로나19가 확산은 되고는 있지만 위축된 이 내수 경제 그리고 이제 수출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단행을 했었던 부분이 금리 인하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5월달에 이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까지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사단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 한마디로 뭐 대폭등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신호탄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금리 인하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인 가격 상승세가 이제 더 커지다 보니까 나온 게 6.17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6.17 대책에서는 뭐 인천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전,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였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올랐었느냐면 부산이 11월 달에 해수동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해수동이 해제가 됐는데 인근에 있는 울산도 오르고 창원도 오르고 인천도 오르고 대전도 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수동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지방 집값을 살리는 이 촉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12월 달 바짝 오르고 이제 관망으로 접어들었었던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계속 안 올랐었던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3월 달, 4월 달부터 해서 이제 계속적인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이제 경기도 외곽 쪽까지 이렇게 이제 다 확산이 되는 시기가 5월 달, 6월 달.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도 좀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도입을 했었던 게 6.17 대책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이 저금리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의 규제를 뚫고 가격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나온 대책이 바로 710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10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양도세를 이제 중과를 하겠다. 언제부터 지금 당장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올해 6월,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양도세를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뭐 10%씩을 이제 더 올려서 양도세 중과를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단기 투자 심하니까 이게 이제 투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래서 단기 투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중과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있었던 게 이제 취득세 중과 내용인데요. 뭐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이제 취득세 틀은 4%가 항상 이 최고 기준이었습니다. 상업용이 4%이기 때문에 이게 암묵적으로 4%를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었는데 이걸 이제 깨버리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은 12%를 이제 적용을 하는 이 취득세에 대한 초강수를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법인 투자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법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실제 이제 사용을 하는 영업용이 아닌 이제 비영업용으로 이제 주택을 보유를 할 경우에는 세대수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투자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었고 710 대책에서 이렇게 이제 취득세 중과에 대한 대책이 나오니까 뭐 7월 말 8월 달에 뭐 잔금을 계약을 하려고 했었던 이런 이제 수요들이 7월 달로 이제 대거 앞당겨 계약을 하게 되면서 7월 달 거래량이 다시 이제 폭증을 했죠. 그러면서 8월 달 거래량은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 취득세 중과에 대한 영향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지켜보던 시기가 바로 8월 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취득세 중과 이 폭이 너무 갑작스럽게 크게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진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틈이 있었던 거죠. 취득세 이제 중과를 적용을 할 때 정부에서도 뭐 전국적으로 사실 이제 다 동일하게 2주택부터 해서 중과를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한 발 물러서서 조정 대상 지역만 지정을 하게 되고 비조정 대상 지역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지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방인 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틈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돈은 갈 데는 없고 막 이제 시중에 돈은 풀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계속 뭐 대출도 좀 늘려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자금들이 이렇게 싹 왔다가 부동산으로 싹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그게 지방으로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월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지방으로 대거 몰리는 시기였는데 이 지방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뭐 부산이죠. 제2의 수도, 부산에 상당히 투자들이 많이 진입을 하게 됐었고, 그러한 이제 투자들이 시장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제 부산 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같이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가격 상승하는 게 눈에 이제 보일 정도로 뭐 자급도 많이 했었고, 실거래 가격은 계속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찍으니까 실수요자들도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집을 사는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또 이제 하나의 이제 또 빌미를 줬었던 게 주택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취득세 중과에도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종부세에서도 배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1억 미만 주택에 대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재개발 구역이 막 난리가 났었던 거죠. 특히 여기 이제 사구라든지 그 이제 뭐 금산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이제 뭐 공시가격이 이제 1억 미만의 이제 이 주택들이 이제 거래가 이제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집을 이제 또 팔고 나오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왔었던 부분이 이제 11월 달에 이제 거래량 폭증으로 나타나면서 가격도 가장 많이 오른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710 대책에서 취득세 중과는 했지만 뭐 1주택 그 주택 가격 이제 그 1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취득세 중과를 적용을 안 했었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좀 헛발질을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2020년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임대차 3법을 이제 도입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8월 달부터 해서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 이게 또 그 수요들을 막 이렇게 이제 늘리게 하면서 가격을 인상시키는 촉매 역할을 또 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법을 뭐 이 법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제 막 금리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집을 잡으려고
집값을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규제를 많이 내놓고 있는 와중에 이런 정부 정책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게 뻔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제 도입을 한 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뭐 그 이전에 몇 년을 이제 전세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도입을 한 이후부터 해가지고 만기가 돌아오면 무조건 한 번씩 더 연장을 해서 총 4년을 거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 이제 시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야 될 이제 전세 물량들이 대거 이제 줄어들게 된 거죠.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은 뭐 이제 해마다 결혼을 하는 수요도 있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 수요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다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막 부산에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전세로 이제 가려고 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집을 이제 다 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월달, 10월달, 뭐 11월달 아수라장이 뭐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710 대책에서 이제 취득세 중과가 조정 대상 지역에 규제가 되다 보니까 서울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이제 또 몰린 것. 이게 이제 다 복합적으로 나타난 시기가 10월달, 11월달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도 너무 많이 늘어났었고, 또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실거래 가격이 오른 거면은 뭐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호가 자체가 뭐 실거래 가격은 뭐 한 1년 만에 이제 한 2, 3억 정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떨어졌었던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 호가를 뭐 5억, 6억씩 올려서 내놓고 하니까 진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도 질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질립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제 추세가 이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11월 달에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5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고 이게 이제 시장에 이제 또 영향을 좀 미치기가 어려웠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풍선의 효과. 까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진구, 금정구, 강서구, 북구 이런 쪽이 이제 먼저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상구, 사하구까지 가격이 큰 폭으로 이제 오르던 이제 시기가 12월 달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게 12월 18일부터 해서 전국에 36개 지역,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9개 지역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뭐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포항 남구까지 했기 때문에 전국의 집값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지역들은 그냥 다 싸그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에 막 이렇게 이제 유입이 되던 그 이제 수도권 투자 수요들이 이게 이제 뻥찐 거죠. 이제 갈 데가 이제 없어진 거죠. 과연 조정 대상 지역이 한번 지정하면은 그래도 뭐 한 최소 1년에서 어쨌든 2년 정도까지는 가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이제 내년 대선 이전까지 해서는 뭐 풀어줄 가능성도 사실 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까지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지역이 아마 내년 대선 전에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어쨌든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 시점에 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이제 대부분 지역들이 이제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관망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이 또 코로나19도 12월 달부터 더 이제 심해졌고 뭐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투자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조심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부분,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겹쳤고 그 사이에 또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없었던 상태에서 이제 신년을 이제 맞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뭐 시장 전망은 다음에 이제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지난해 2020년도에 이제 시장을 결산을 해 보자면은 가격 상승의 촉매제로 이제 작용을 했었던 부분은 이제 5월달 금리 인하가 이제 컸습니다. 금리가 낮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제 형태가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내에 있는 이 투자 수요들이 이 집을 사기 시작했고 여기에 따라서 실수자들까지도 집을 상당히 많이 샀다. 그래서 지금 2020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6,000건 정도가 이제 아파트가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 한 80% 정도는 투자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제 또 올해부터 해가지고는 뭐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적용을 받고, 그리고 일단은 뭐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못 팔겠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2년을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2022년 11월 달, 12월 달이 되면은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염두에 둬야 되고, 금리 인하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번 집값 상승에는 거품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가격 조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부분을 염두에 이제 두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든지 내년에 입주 물량, 그리고 추후에 이제 뭐 여러 변수들을 종합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